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 작년에 큰일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상황 말이에요. 아니면 평소에 나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너무 기대를 했구나. 이런 거죠. 오늘은 바로 이것. 인생의 후반기에 맞닥뜨리게 되는 기대와 실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서 인간관계에서 느끼게 되는 그 묘한 감정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런 실망들과 어떻게 지혜롭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중년이 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워낙 바빠서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이 친구는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상대방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형성합니다. 이 친구는 예전에 이런 일 때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우리 관계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기대를 모르거든요. 아니, 안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에 부응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상담 글들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호소하십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내 생일을 깜빡했어요. 평소에 잘해줬던 이웃이 갑자기 차갑게 대해요. 자녀들이 명절에 오지 않겠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요.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그 기대가 합리적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조제프 F. 코글린이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는 책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종종 과거의 관계 패턴을 현재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50대 남성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학 동창인 박 씨와 30년 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김 씨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박 씨가 많이 도와줬고, 박 씨가 어려울 때는 김 씨가 도움을 줬죠. 그런데 최근에 김 씨의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박 씨가 다니는 회사에 추천을 부탁했는데 박 씨가 요즘 상황이 어려워서라며 거절했어요. 김 씨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박 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을까요? 회사 내부 사정도 다르고 박 씨 자신의 위치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년기 인간관계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을 현재에 투영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이런 현상을 과거 편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대라는 것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대는 본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이지 상대방이 해줘야 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기대에 부응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대하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기대의 방향을 조금 바꿔볼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대신 내 자신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생일을 축하해 줄 거야 라고 기대하는 대신 내가 친구의 생일을 챙겨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웃이 나에게 친절할 거야 대신 내가 이웃에게 먼저 친절하게 대해야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베풀어왔던 입장에서는 왜 나만 계속 주기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베푸는 것을 투자로 생각하지 말고 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는 당연히 수익을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선물은 다르죠.
선물은 주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거니까요. 내가 친구에게 도움을 준 것도 이웃에게 친절을 베푼 것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지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면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경계의 중요성이에요.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베풀기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하고 나 자신을 보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미국 연구진이 50대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경계를 명확히 설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낮았어요. 또한 관계의 만족도도 더 높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계를 설정해야 할까요? 첫째, 시간의 경계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매일 몇 시간씩 전화로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은 내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둘째, 감정의 경계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과도하게 이입하지 않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친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공감은 하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물질적 경계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내 경제적 여건을 넘어서는 도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빌려주면 관계가 끝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여로움이라는 감정이에요. 기대를 줄이고 경계를 설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약간 소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혼자 남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기에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축소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육아 관련 모임도 끝나고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 큰 기대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가 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관계라는 것은 많은 관계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몇 개의 관계를 의미했어요. 그럼 어떤 관계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일까요? 첫째, 일방적이지 않은 관계입니다. 한쪽만 계속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물론 완벽한 50대 50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둘째,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관계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너 요즘 좀 이상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서로 할 수 있는 관계죠. 셋째,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20년 전의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닌 것처럼 상대방도 변하거든요. 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관계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감정에만 매몰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사람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연락에 답을 늦게 했다고 실망했다면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건강상 문제가 있었는지,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단순히 바빴는지 말이죠. 섣불리 나를 무시한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실망했을 때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표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무시했다가 아니라 연락이 늦어서 걱정됐다.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여기서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의 분노와 실망을 놓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나만 힘들어지거든요.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데 혼자서 끙끙 앓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도 없잖아요. 용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을 비우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리스트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과의 좋았던 기억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의 실망 때문에 전체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년기 이후 인간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들과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학창시절 친구와의 재회입니다. 동창회나 동호회를 통해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과거의 추억을 바탕으로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그때 그렇게 친했는데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 사이에 각자의 가치관도 바뀌고 생활 패턴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추억만으로 현재의 관계를 규정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새로 만나는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의 친구가 아니라 지금의 새로운 인연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대한 향수는 향수대로 즐기면서도 현재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웃 관계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죠. 그런데 여기서도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웃이니까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웃 관계도 강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웃 관계에서는 적당한 친절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친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냉랭하지도 않게 말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택배가 왔을 때 대신 받아주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친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상황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후에 과거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실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함께 고생했는데 은퇴하니까 연락도 안 한다. 현역 때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제는 관심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직장 동료는 기본적으로 업무적 관계에서 출발한 관계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진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장이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소원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선별적 관계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동료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느끼는 몇 명과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동료들과는 가끔 안부 정도만 묻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서로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네 번째 상황은 가족 관계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부모들이 실망을 느끼죠. 내가 그렇게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하는 시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도 기대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이 있거든요.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겠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가족 관계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가 이렇게 해주면 사랑한다가 아니라 네가 어떻든 사랑한다 라는 마음가짐이요. 그럴 때 오히려 자녀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결국 핵심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죠.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인생의 전반은 관계의 시간이며 후반은 자기 안의 삶의 감각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중년 이후엔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독서를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기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시간들을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그동안 사회적 성공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짜로는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한 사회적 관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우울증 발생률도 높다고 해요.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이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지해야 할 관계는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는 관계 말이에요. 꼭 즐거운 이야기만 나누는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진지한 고민 상담을 하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관계라도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라면 좋은 관계예요. 반대로 정리를 고려해 볼 관계는 나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들,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청하고 내가 힘들 때는 외면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가족이나 아주 오랜 친구의 경우에는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거리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나는 빈도를 줄이거나 만나더라도 시간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 만나서 1대1로 부담스러운 대화를 피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동호회나 평생교육원,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과거의 실망 경험 때문에 지나치게 경계하지는 마세요. 물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을 잠재적 실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너무 부정적이에요. 새로운 사람도 나처럼 좋은 관계를 원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는 기대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에 집중하세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먼저 베푸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 감정, 물질적 도움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에는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셋째, 관계의 질에 집중하세요.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실망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필요하면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되 결국은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섯째, 에너지를 주는 관계는 유지하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적절히 거리를 두거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새로운 관계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접근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에서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관계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정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관계에서도 정리의 시간입니다. 젊을 때처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럴 에너지도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롭거나 쓸쓸한 시간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내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지, 어떤 관계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에너지를 주는 관계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실망스러운 관계가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솔직하게 감정 표현하기, 용서하기, 적절한 거리 두기 말이에요.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세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누고 싶으시거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품격과 여유 네이버 카페에 놀러오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의 후반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